의사를 꿈꾸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나쁘게 말해요, 좋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솔직하게. 네, 저는 SN코프라는 유아용품 회사의 영상 콘텐츠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요. 하는 일은 주로 회사의 영상을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관여를 하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떠밀려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는 홍보팀에 있었어요. 근데 홍보팀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히 영상뿐만 아니라 뭐 언론팀도 있을 거고 마케팅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야를 하고 있다가 전에 계셨던 분이 영상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나가게 되시면서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 하면서 접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연하게 접하게 됐는데 되게 굉장히 저도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업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하는 사람들의 매력은 그 영어로 비주얼라이즈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가 뭔가 결과물로 나와가지고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뭔가 그 조그만 그 화면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딱 펼쳐졌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뭐 음악도 비교하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음들이 나중에 뭔가 합쳐져가지고 굉장한 작업물이 됐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상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렸던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점프를 했어, 사람이 날고 있어.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던 것들이 영상 안에서는 되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독서를 하는 게 영상을 보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독서를 하게 되면은 내가 글을 읽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많이 언어를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뭐 자막 작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사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진짜 독서를 하게 되면은 창의력도 생각보다 더 영상 외에도 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것도 많이 떠오르고 또 되게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독서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경험하면 좋을 만한 것, 외국어를 하나씩이라도 조금 배우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뭔가 표현할 때 있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개그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 개그가 있고 우리나라식 개그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웃기려고 표현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사람이 봤을 때 정서가 다르거나 이런 문장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좀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어떤 상황에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어떤 영상을 맡게 될지 모르면은 사실 외국어를 그래도 하나씩 배워놓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그런 표현력이 있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할 때 일단은 음악 선곡을 굉장히 먼저 하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음악을 처음에 딱 들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바이브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 특정 비트가 있거나 특정 그런 이제 속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영상을 좀 기획을 많이 하려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더라고요. 저는 질문이 이거 딱 처음 질문지를 먼저 주셨잖아요. 질문지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해결? 저는 사실 결과물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해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기획하고 편집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면은 저는 그 다음 거를 생각해요. 사실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기보다는 내가 만든 결과물은 사실 어쨌든 내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다시 촬영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으니까 빠르게 그러면은 그 다음 기획이나 그런 거를 거기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집한 거에 맞춰야지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결이라기보다는 좀 말이 표현이 되게 웃길 수 있는데
그냥 적응한다, 적응해버린다. 아무래도 당연히 처음 했던 프로젝트겠죠. 저는 처음 프로젝트를 지금은 제가 이제 유아용품 회사에 있지만 워터파크에서 일을 했었어요. 워터파크 홍보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상들을 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워터파크에서는 좀 표현해야 될 게 뭔가 폭발하는 에너지라든지 슬라이드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찍는 거는 물론이고요. 나중에 가져와서 그거를 봤을 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했는데 굉장히 나중에 가서 보는데 지금은 사실 보기 되게 부끄럽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은데 그래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고생도 많이 했고 뿌듯하고 작업할 때도 진짜 한 3일 정도를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집에 가서도 계속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무래도 처음 했던 제일 이제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비유를 하자면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는 이제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바퀴 달린 거는 자동차도 있고 뭐 시작은 사실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그냥 수레바퀴 같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약간 비유가 이상한데 카메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영상이 있다면은 영상 전에는 사진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화면에 뭔가 담는 기법들의 그런 베이스는 저는 사실 사진에 조금 더 많이 심도 있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사진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빛에 대한 빛, 그러니까 라이트,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폭넓은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식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주의할 점도 비슷하게 사진과 영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약간 그런 능력.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영상 쪽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취준생을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래퍼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뭔가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신뢰를 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었고 좀 자신감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즉흥적이고 조금 그런 성격인데, 반대로 저와 만약에 일을 하게 되거나 같은 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저랑 반대되는 성격의 분을 좀 선호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좀 즉흥적이지 않고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좀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이 있어야지, 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했을 때 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좀 다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때 그게 조금 밸런스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즉흥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런 분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 성실성, 순발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내 같은 경우는 조금 가혹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영상을 만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작업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성실하는 것도 좀 같은 맥락인데 단순 반복하는 게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편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막 같은 것도 굉장히 내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가 성실해야 되고 인내랑 좀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발력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에 있어요. 기획과 편집이 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순발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 가서도 굉장히 내가 원했던 뭔가 기획과 굉장히 많은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많은 순발력이 되게 요구돼요. PD라는 직업은
거기에 따라서 되게 결정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볼 것 같아요. 그 자질을. 네.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이고 매력 있는 직업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처음에 이 직업을 하면은 받아들임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영상 분야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내가 현장에 딱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가 부정당하는 건 아닌데 그냥 웃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영상미, 내가 원하는 기획력 이런 걸 떠나서 대중이 원하는 거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여야지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은 특히 내가 이 직업으로 인해서 페이를 받고 돈을 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내가 영상 작업을 하고 내가 PD라고 해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특별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직업은 내 영상에 나오는 배우들, 내 영상에 나오는 음악들, 내 영상에 나오는 그런 뭔가 기획 요소들이 만들어져서 특별해지는 거지 나는 그거를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고 생각해야 되지 PD라는 사람이 직접 뭔가 앞에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뭔가 시작을 나는 이런 PD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주객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분야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거를 현실은 되게 가혹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하고 그냥 만드는 거랑 기업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과 회사에서 뭔가 그런 프로젝트를 줬을 때 그렇게 하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리고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꿈을 안고 취직을 했는데 돈적인 얘기가 나와서도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근데 그거는 내가 좀 잔인한 얘기지만 세상이 우리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인 거지 그거를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많은 걸 보시고 많은 연습을 하면은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 결과물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때 너무너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두려워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면은 너무너무 다른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이 가는 처음에 만드셨던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의 내가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 작업을 했던 네, 아마 굉장히 지치고 혹은 이제 뿌듯하면서도 지쳤을 거 아니에요. 막 끝났을 때 그때의 나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완벽할 이 필요도 없고 네가 아무리 완벽하게 포장을 한다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길 거야.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돼, 괜찮아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과 무엇보다 네가 더 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네요.